지금 변혁적 지도성 찾아서 변혁적 지도성. 분필을 일요일날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긴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시험 이제 두 달? 일단 어때 이번에 이 뭐 행정법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행정법이? 다들 어려웠겠죠 뭐 행정법이. 아 행정법이. 그럼 사람들 전부 다 또 고민이 하나 늘어나네요. 행정법까지 해야 되고 또 행정법을 열심히 해야 되고. 행정법은 뭐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 그렇죠. 기본법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긴 하죠. 기본법 만들어지면 학설 같은 거 잘 안 나온다 이제. 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설 없고, 그렇죠? 그 기본법에 대한 해석 같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조직론. 네, 똑같은 입장이니까 조금만 더해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해서 맞추면 돼요. 똑같은 뭐 어려우면 다 어렵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쌤들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빨리 근무하도록, 또는 인천시에 뭐 학교 가서 근무하시면 참 좋겠네요. 자, 조직론 리더십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자, 리더십은 특성론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위론, 그다음 상황론. 상황론에서 제일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 피들러도 한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변혁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왜 나왔냐면, 쌤 상황론 한번 봅시다. 리더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리더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하지 말고 뭘 해라? 그냥 변화를 이끌어라. 변혁해버려라. 변화를 이끌어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라. 그런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변혁적 리더십.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항상 리더는 상황이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죠. 그러지 말고 그냥 상황을 만들어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적인 건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 상황을 변화시켜라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이 베스입니다. 베스. 원래 이 사람은 번스라는,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번스라는 사람이 쓴 리더십 책을 보고, 이 사람이 번스가 이제 리더십 책을 쓰면서 굉장히 훌륭한 상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리더십 책을 쓸 때 이제 베이비 조스라든가 또는 애플의 뭡니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아마존이나 잡스 이런 사람들의 경영 방식을 보고 이제 리더십 이론을 썼어요. 최근에 리더십. 그걸 보고 베스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 리더들은 뭘 따라간 게 아니라, 상황이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을 만들어내더라. 뭔 상황?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변혁적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대비되는 거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지금까지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거래적 리더십은 예외 관리하고 보상에 의해서 운영을 한 거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말 뜻이 뭐냐면 리더십이 자 우리가 헤드십하고 구분해요. 리더십은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거, 스스로 따라오는 거. 헤드십은 뭐 때문에? 유괴 때문에 따라오는 거. 선생님, 자 행정실장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가서 직무에 관련해서 들어야죠. 내가 자율적이 아니라도 이건 직위가 있으니까 직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우리가 공무원들은 복종 의무가 있잖아. 그렇게 한 건 헤드십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거 그냥 자율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어요? 리더십. 자, 이를테면 어떤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야 되니까 어떤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대통령 이거에서 뭐 만약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뭐 따라다니면서 지지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어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 지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리더십. 그 사람의 리더십적으로 그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 봅시다. 옛날 리더십은 보상이나 예의관리. 보상은 뭐냐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에게 도움되니까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추종했단 말이에요. 또는 예외적인, 그러니까 그 리더가 예외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 예외 관리는 그냥 아주 이거 변혁적 리더십은 이게 아니고 예외 관리가 아니라 개인적 배려하고 지적 자극 해준다.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예외 관리하고 그러니까 예외 관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불러주셨나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죠? 자,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부딪히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때 담임선생님들이 예의관리해요. 상 받거나 문제 일으키거나 그럴 때만 주로 관리했죠. 문제 아들은 맨날 뭐합니까? 누구 왔니? 누구 왔어? 이렇게 챙기잖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학생들은 전혀 관심도 없죠. 우리 쌤 평범한 학생 아니었나 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관심 없잖아. 이걸 예의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적 배려,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집에 무슨 일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다든가 지적 자극. 자, 이번에 이 수업 방법, 이 학습 방법 이거 나왔는데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시 같은 사람은요, 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 받을 그런 직원들만 챙긴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편지 쓰고 관심 가져주고 뭔 일이 있었냐, 그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뭘 해줬다고요? 지적 자극을 시켜준다고요. 예의 관리가. 그다음 보상이 아니라 봐봐. 우리가 영향력이나 감화력, 이상적 영향력이나 감화력. 이 감화력은 특히 인격적인 감화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따를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이게 의해서 감화되는 게 있죠. 그 사람 따라봐야 뭐 일테면 내한테 이득 하나도 없지만 또 좋아할 수 있죠. 이런 게 인격적 감화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잡스식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잡스는 나는 영원 연봉 1달러 받겠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는 자 영향력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잡스가 직원들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속에다가 세상을 담자. 그때는 오직 전화만 하던 때 여기에다가 컴퓨터를 넣고 세상을 담자. 이걸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도록 하자. 이런 게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비전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따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해보자. 우리가 이걸 실현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상적 영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마력은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적으로 저 사람 괜찮으니까 따른다. 그렇죠? 자, 혹시 우리 쌤도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교수님도 있죠. 저분 진짜 열심히고 학생들에게 진심인 것 같고 정말 잘해주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분 따르면 보상이 돼서보다는 저분 정도면 제재거나 추정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는 거잖아.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 이상적 영향력 같은 경우는 아까 비전 같은 게 있는 사람들 내한테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멋있죠. 이거 여기에다 세상을 담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한테 돈 많이 번다 이런 건 봉급 올려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런 걸로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베스는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거래적 리더십, 지금까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예외관리나 보상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은 연관측에 영향력, 감화력, 이상적 영향력, 감화력, 그 다음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쌤 느낌 와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이런 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벌스라는 사람이 이런 리더들의 특징들을 뽑아내 지도성을 쓰니까 책을 쓰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변혁적 리더십을 만든 사람이 뱄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만 알 필요 없고 이 사람만 알면 됩니다. 자, 느낌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맞췄죠. 변혁적 리더십.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45분 보면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선생님 거기 읽어보면 답이 몇 번이었다 읽어보면 올바르게 비전과 이런 말 나오면 답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시험 볼 때도 꼭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6번.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면 볼 수 없겠어요. 여기 이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외 관련 보상이란 말 들어가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다음 교장상과 일치하는 지도성 이론은 우리가 아까 같이 모범을 보이니까 가마리 나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죠. 그럼 가마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 쭉 읽어보니까 뭐에 해당돼요? 변혁적 리더십. 이해됐어요? 그 다음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재작년 문제죠. 2012니까 지방제 문제입니다. 빨리 읽어보십시오. 자,
답은 영감지게라고 그랬죠. 추진력이 아니라 감화력이었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우리 쌤들 핵감자로 김치찌개 하면 영감찌개라고 한다고, 그렇죠? 넘어갈게요. 영감 젊은 감으로 찌개 만들 수는 없잖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토마스. 사실은 토마스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토마스 모형 기억나는 게 있어요? 리더십이 아니라 이건 어떤 겁니까? 갈등 관리죠. 갈등 관리, 그쵸? 갈등 관리. 갈등 관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기가, 여기서 쌤, 주인공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교육행정할 때는 교장을 생각하십시오.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되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교장이 자신의 생각을 뭐하는 거? 관철시키는 걸 독립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 갈등 상대에게 양보한 걸 협조성이라고 그랬죠. 또는 그쵸? 그러면서 여기 무슨 형? 수용형, 여기 회피형, 여기 동조형, 여기 협력형, 여기 타협형. 기억나죠? 그쵸? 이거 혹시 안 봤어요? 이 모형 안 봤어?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줘야 제가 빨리빨리 하죠. 한 번 본 것 같아. 토마스 모형? 쌤은 안 보고? 자, 이거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 토마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도 한 번도 안 보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쌤, 여기 이제 교장의 이건 회사라고 합시다. 회사의 사장이 지금 이런 정책을 폈어요. 이번에 완전 회사가 넘어가고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간다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일할 때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걸 뭐라 그래? 파견, 좋아요. 파견도 가고 하루 이틀 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래, 출장. 출장이 생각이 안 났어. 놀라워. 출장을 가는데 호텔에서 원래는 이제 숙식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관에서 하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KTX도 아니고 새마을을 타다가 갑시다 그냥. 지금 무궁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조직원들은 반대하겠죠. 왜 호텔에서 편하다고 갑자기 그렇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어떤 게 가장 좋아요? 갈등을 해결할 때. 위기니까 이걸로 해야 돼. 자기 생각을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봅시다. 내가 잘못 판단했네. 괜히 부사장한테 전무한테 괜히 짜증낸 것 같아.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당연히 빨리 뭐 해주겠어? 양보하는 게 낫겠죠? 또는 더 큰 분쟁이 있어. 그 분쟁은 내가 가져와야 돼. 그럼 이번에는 그냥 져주는 게 낫겠죠? 이게 동조. 회피형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들 이런 거 있죠? 자,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또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 미안해. 지금 여자친구하고 싸웠어. 그럼 갈등이잖아. 근데 이건 싸움 하루 이틀처럼 다 끝나는 줄 알아. 근데 굳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아니면 그냥 말아. 둘 다 충족 안 하죠. 그냥 충족 안 하고 있죠. 이런 거 회피. 양보도 안 하고 내 주장도 펼치지 않고 그냥 아무 조치 안 하는 거. 이게 회피. 이거 한다고 둘이 만족하자고 만약에 시간만 지나면 될 건데 커피숍 빌려가지고 100만 원이나 되는 커피숍 빌려가지고 만약에 화해 파티했다. 미친 짓이죠. 그럴 때는 회피형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여기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 봐봐. 여호와 증인 군대 집중 거부하죠. 군대 안 가죠. 그런 거 한번 해결해봐. 여러분 행정법 배우니까 헌법상 종교의 자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병역 의무 굉장히 중요하죠. 둘 다 한쪽을 양보시키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30몇 개월, 50개월인가 이렇게 뭡니까 교도소 같은 데서 근무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은 종교의 자유, 즉 집총을 거부하는 거 그걸 지켰죠. 종교의 신념을 지켰죠. 그 전에는 감옥에 갔어요. 그냥 몇 년 동안.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반복하고. 그러다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군대는 아니지만 공공의 일, 마치 병역 의무와 비슷한 일을 시키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병역 의무도 충족되고 어느 정도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자기 신념도 지켰죠. 종교적 신념. 그럼 둘 다 만족한 거 우리가 보시면 협력형. 무슨 말씀인지 알면 돼요. 타협형은 누구나 반만 해결했죠. 반만 해결. 자 봐봐요. A학교 교장쌤이 교감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B학교하고 또 갈등이 생겨버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타협합시다. 그럼 B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 돼. 그럴 때 어때? 서로 양보하죠. 반반씩. 그럼 이 정도 하고 우리 갈등 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타협. 이해됐어요? 자, 핵심입니다. 다시 한마디만 할게요. 토마스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놓고 무엇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거기 박스가 상황인 거야, 쌤. 조화와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뭐가 중요해? 어떤 거 해야 돼? 동조해야 되겠죠? 동조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동조형을 찾아보면 되는데 수용형. 동조형은 수용형이라. 하여튼 우리나라 책을 다 바꾸든지 해야지. 동조는 수용형입니다. 수용. 자, 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들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지방직에 나온 문제라 또 이런 지방직은 반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이런 거 잘 나오고 또 회피형도 잘 나옵니다. 회피형 나올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 또는 해결을 위한 비용보다 해결하고 난 이익이 별로 없을 때. 자, 봐봐 다시. 지금 2, 3일 지나면 해결되는데 여자친구랑 그 갈등 해결한다고 커피숍 100만 원 주고 빌리는 거 문제 있어 없어? 그럴 때는 그냥 회피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지방의 교육행정입니다. 이제 지방교육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 이제 조직론 중에서 지방교육조직이죠. 그래서 그냥 자치라고 합시다. 지방교육자치하고 학윤위 문제는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체. 자, 옛날에는 교육감, 그렇죠? 그 다음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조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감을 견제했어요. 자, 우리 좀 희한하죠? 자, 봅시다. 지방에 인천시장 있죠? 그렇죠? 원래 인천시장이 다 하면 될 건데 인천시 교육감이 있죠? 선출하죠? 인천시 경찰국장 선출합니까? 안 하죠. 복지국장 선정합니까? 안 하죠. 오직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만 독립해서 선출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있고 교육감이 있네요. 자, 인천에 여러 구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무슨 구입니까? 미추홀구, 뭐 연수구 이런 거 많이 있죠. 거기에 구청장도 선출하죠. 근데 교육감 밑에 있는 교육장들 선출합니까? 교육지원청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지방교육자치는 광역자치라고 그럽니다. 기초자치가 아니라 광역만 자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 알겠죠, 여기? 그 다음, 옛날에는 이 시장을 견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장을 견제하는 게 인천시 의회가 있죠. 근데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라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 넣어버렸냐면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상임위원회.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하고 이제 시장, 교육감은 병렬적인 위치입니다. 물론 대부분 업무를 시장이 하겠지만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의 권한과 똑같이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은 규칙 제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시장의 규칙 제정권이 있잖아. 조례에 뭐에서? 기초에서 규칙 제정할 수 있죠.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런 거 다 교육 규칙 다 교육감이 규칙을 제정합니다. 시장 규칙 제정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재판한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재판하면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죠? 자, 여기 조금만 합시다. 이 사람은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격 조건부터 봅시다. 교육 경력이 3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행정 경력은 행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에서라도 3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교사 아니더라도 이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교사야 됐었는데 교육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 경력은 몇 년? 3년. 그렇죠? 그다음 자 정당이 그래서 이 정당이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 됩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그렇죠? 그다음 임기는 몇 년? 이건 자격 조건이고 뭘 나올 수 있는 교육감 나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고 교육감 돼서 임기는 몇 년? 4년. 몇 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계속 재임은 몇 기에 한한다? 3기에 한한다. 그렇죠? 그래서 3년 연임 제한입니다. 자, 우리 쌤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아볼까요? 연임하고 중임하고 차이가 뭐예요? 교장은 중임할 수 없습니다. 1차에 하나에서 하시고 1차에 하나요?
하시고 중요할 수 없습니다. 1차 하나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임, 중임이 이런 차이입니다. 교장 그러면 딱 일생에 2번밖에 못합니다. 1차에 하나에 중임한다는 말은 딱 2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해. 그냥 편하게 중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그거 한 번만 해라 이 말입니다. 연임할 수 없다는 연속에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자 7기, 8기, 9기, 3기 했죠. 그렇죠? 4기는 안 돼. 10기는 안 돼요. 근데 쉬었다가 11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연속제임만, 그러니까 연임만 안 하면 돼요. 연임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연속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그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생각해봐. 중임할 수 없다. 그럼 절대 2번 이상, 이제는 한 번만 딱 하고 못한다.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연속해서만 안 하면 된다. 1기, 3기, 5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임기는 4년이고 3기에 한해서 연속 재임 3기에 안 한다고 그랬죠. 연속 재임 3기 아니면 또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안 한다. 맞습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 학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시군 및 분장이라는 건 나누어 맡는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서 맡는 거.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지역교육청을 둔다. 이거 한 군데가 틀렸죠? 지역교육청이 어떻게 바꿔줬어요? 명칭이 교육지원청. 자, 선생님 미추홀구도 교육지원청 있나요? 두 개 막 묶여서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연수구는 있을 거예요. 연수구 교육지원청. 그쵸? 없어요? 됐습니다. 복구. 복구. 그러니까 묶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좀 적은 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왕시 알죠? 의왕시, 군포시는 큰 도시가 아니니까 묶어서 의왕군포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수구도 아마 이 구가 아주 크지 않으면 옆에 구하고 이렇게 묶어서 무슨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름 명칭도 한번 봅시다. 인천시, 그다음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는 시도교육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뭐 연수구, 무슨구 이런 데를 뭐라고 그런다? 교육지원청으로 2014년도에 바꿔졌습니다. 이거. 2010 연도를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꿔졌습니다. 교육지원청.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지금 딱 보니까 몇 번인 것 같아요. 옳지 않는가.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은 당연히 나오면 하죠. 이런 것들. 몇 번? 4번. 그쵸? 심의기관이 아니죠. 무슨 심의기관. 집행기관이죠. 이건 행정법에서 배웠잖아. 우리 쌤. 그쵸? 국가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묶은 것은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관장사무에 맞다고 그랬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도 있죠? 시도의회에 제출할 교육학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감은 심의의결 안 하죠. 자, 조례안에 관련해서 심의의결한 건 시도의회입니다. 시도의회.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 안 한다. 맞죠? 답은 기억, 미엔, 리을 3번.
53번 문제는 옳지 않는 거. 그럼 뭐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문이 반복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임기 지문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3번입니다. 자, 부교육감 얼마나 복잡한지 봐봐요. 부교육감 임명할 때 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그런 건 틀린 지원으로 내지 않습니다. 잘. 그렇죠? 그리고 수험생이 그런 것까지 다 깨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54번 문제. 지방교육 자치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시, 군, 구, 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무슨 자치라 그랬어? 광역자치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그쵸? 2번 정당한 교육감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3번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교육학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량하기 위해서 당의 지방자치의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 이건 맞죠? 교육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건 교육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뭐 이건 다 쉽겠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교육위원회는 이건 이번에 독립된 게 아니라 시도의회에 포함되죠. 상임위원회로. 그쵸?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적이면 3기라고 그랬죠. 4번 교육감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죠. 틀렸죠? 있다죠. 4번 교육감 후보자 되려는 사람은 쭉 보니까 맞죠?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제 학윈이, 그쵸? 학윈. 우리 선생님 학윈을 많이 들어봤죠? 그럼 뭐 설명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설명 없이 문제만 팍팍 푸는 거 좋습니다. 빨리 풀겠습니다. 학윈의 의결사항은 학교 운영의 의결사항. 어떤 것은 의결로 하기로 했어. 학윈위에서 심의사항인데 심의사항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의결사항은 학교 발전 기금. 기금만큼은 의결사항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학교 발전 기금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옛날엔 이 학교장이 쌈짓돈이었어요. 학부모가 우리 옛날에 이 드라마 보면 부자들 드라마 나온 거 뭐였죠? 신민아 남자친구 김유 상속자 맞아 상속자들 그 보면 학교에 뭐 잔디 깔아주고 들어왔네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발전 기금이거든요. 이렇게 돈 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었냐면 교장선생님이 허종에 넣고 쌈짓돈 형태로 막 써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부정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장선생님 손을 못 대게 학윈위에서 조성 운영, 학윈이 사람 많으니까 뭐 마음대로 못 쓰겠죠.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부득이한 사항에만 학교장한테 맡기고 그것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서 학교 발전 기금만큼은 학윈위에서 조성 운영하고 심의 의결까지 모두 다 어디서 하도록? 학윈위에서 하도록.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그럼 부득이한 상황일 때는 학교장에서 운영을 해라. 대신 심의 의결은 누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 발전 기금만은 학교에서 조성 운영 심의 의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학윤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위원수는 5명 이상 20명 이하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국공학교의 경우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교 급식 등을 심의한다. 요즘은 법이 바꿔져서 어디에도 사립에서도 심의하죠. 자문기관에서 무슨 기관으로 바꿔졌다고 그랬어요? 심의기관으로 바꿔졌습니다. 법이. 우리 그 법 지금 바뀌어진 거 잘 몰라요? 큰일이네. 그 법을 초중등교육법 안 봤어요? 옛날에는 다 자문기관이었잖아요. 자문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뀌어져서 심의 기능으로 바꿔줬어요. 심의 기능. 우리 선생님들이 핸드폰 한번 봐봐요. 초중등교육법. 핸드폰. 자, 핸드폰 보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윤이 기능이 이 학윤이가 몇 조예요? 몇 조? 학윤이 몇 조? 학교 회계에 있는 데 있을 겁니다. 학교 회계. 학윤이 31조 있나요? 31조 학윤이에 있고 기능이 있나요? 학윤이 기능. 여러 가지 써진 거 있잖아요. 예산안부터 해서 몇 조, 정확히 31조 몇 항입니까? 또는 32조입니까? 31조. 쌤 31조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학윤이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국공 사립에 모두 다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죠. 제리랑 보니까 그쵸? 그냥 1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 이제 기능에 보면 학윤이의 기능을 보면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국공립은 심의하고 사립은 자문한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 조항이 없어지고 그냥 심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의할 수 있는데 단 거기 봐요. 자 1호에 해당되는 거 학교 규칙 세우는 거 있죠. 그건 사립에서는 자문을 하는 거예요. 사립에서만. 국공립은 심의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또 7조, 7, 8 있죠? 7호, 8호 있죠? 초빙교사, 초빙교장. 이건 인사 문제는 사립에서는 자율성이잖아요. 사립 이사장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윤이가 그건 터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는 전부 다 심의사항이에요. 심의사항. 바꿔줬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조건 나와요.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지방직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국공립학교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공모교정,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을 심의한다는 거 맞죠? 국공립은. 단 사립은 이건 아예 안 합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답은 1번이죠. 1번 뭐가 틀렸습니까? 위원수는 5명에서 이상 15명 이하죠. 그 다음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알다시피 대통령령은 이 법률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뭐뭐 시행령. 교육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거지 시행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58번 문제. 옳지 않는 거 3번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는 사립학교 학윤위는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옛날에는 자문이었는데 이번엔 뭘로 바꿔줬다? 심의사항으로 바꿔줬다. 제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윤위 문제 너무 많이 나왔네. 그 다음 생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윤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맞고 국공립학교 장원 학윤위 당연직 위원장 맞고 국공 및 사립학교 학윤위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도 맞죠? 이제는 맞아요. 국공립학교의 주로 학윤위는 당해 학교의 교원,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이것도 맞고 지역위원은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가 아니라 교원위원 및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 임명한 거 아니죠? 추천을 받아 뭐합니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하죠. 그러니까 자 봐봤어요. 자, A라는 학교가 있다 합시다. A라는 학교가 보통 학부모위원이 많으니까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이렇게 뽑는다 합시다. 그럼 4명 할까요 그냥? 올려서 3명 합니다 보통. 여기 5, 6명 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뽑냐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뭘로? 후보가 나오고 투표로 해서 뽑습니다 이건. 그래서 5명 전체에서 그냥 5명 뽑습니다. 교원위원은 1명은 이미 돼 있어요. 누구?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교직원회의에서 뽑아요. 교직원은 행정실도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로는 못 나와요. 교원위원이니까. 그런데 투표권은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회의에서 여기 이제 교장을 제외하고 나온다는 사람들 후보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겠어? 3명 교사를 뽑으면 되겠죠? 이 속에는 교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감은 당연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지역위원은 어떻게 뽑냐면 여기 5명, 여기 4명 있죠?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자, 여기 봅시다. 저기 A 공장 사장 괜찮아요. 그분 교육에 관심도 있고, 많은 우리 학생들도 이 일도 시켜주고. 이번에 이를테면 군인인데 아주 훌륭한 사령관이었다고 그래. 그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C, D 4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여기 5명, 4명이 뭐해서? 투표해서 선출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많이 받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지역위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5명에서 근데 타에서 몇 명 넘으면 안 돼? 15명 넘으면 안 돼. 한쪽이 과반수 이상이어도 안 돼요. 절대. 자, 그 다음 60번 풀 차례인가요? 60번. 그래서 59번은 좀 바꿨습니다. 2007년도 문제인데 이번에 맞도록 몇 번 지문을 바꿨냐면 3번 지문, 2번 지문을 바꿨어요. 국공사립. 이 지문이 이제는 맞겠죠? 60번은 옳지 않는 거. 당연히 1번이죠. 1번. 자, 61번은 옳은 설명.
디귿번은 말로 안 되죠. 디귿번은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리을번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이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 맞죠?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그쵸? 자 62번은 국공립학교 교감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틀렸죠? 교장이죠. 그다음 국공립학교에 들어온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교장이 왜 소집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한 번만 봐봐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뽑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야 돼? 교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왜냐하면 교장도 하고 위원장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 뽑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62번 3번이 맞죠? 62번 4번은 왜 틀렸어요? 아니 이제 사립학교 운영에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이건 지금 웃기죠? 의결이에요. 의결. 그냥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학교 발전기금만큼은 국공 사립이든 다 어떤 사항이라고? 의결사항. 그쵸? 그래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심의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꾼다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심의도 하고 끝까지 의결할 수 있다. 그쵸? 자 63번 학윤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방금 학윤이 초중등교육법을 찾아봤죠? 국공립학교 경우 심의기구 자료학교 경우 자문 이제는 여기 이름을 틀렸죠? 그쵸? 왜냐면 국공립학교 경우 심의기구 사립학교 경우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틀렸잖아. 둘 다 심의기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고 사립학교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윤위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것도 학교가 요청 시 논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한다도 말이 안 되죠. 학윤위 학교 발전기 조정할 수 있다. 이건 맞고. 그래서 2번과 3번이 원래는 3번이 답이었는데 2번도 틀렸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번은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기구 역할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심의기구 역할을 한다고요. 그 다음 3번은 사립학교의 학칙을 그러니까 1호야 1호사항은 학교가 요구가 있을 때 자문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는 그냥 무조건 학윤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하면 안 되죠. 뭐가 요청이 있을 때. 학교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원래는 3번이 답인데 2번도 답으로 되겠죠. 쌤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래. 그 다음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고 한다. 아까 시도교육청의 장은 교육감이죠. 시도교육청 산하에 하급교육행정기관 지역교육청이라 교육지원청이죠. 본청에 들어온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 4번은 맞죠?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할 겁니다. 64번은 조례로. 이런 문제는 정말 웃긴 문제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본청에 들어온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뭘로 정한다? 조례. 교육 조례로 정합니다. 답은 4번. 2014년 7급인데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그 다음 쌤 거기 이제부터 인사에 관계된 겁니다. 인사. 조직 다 끝났고. 자, 교육행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다음 주도 할 건데 다음 주는 아직 시간 많이 있고 인사 좀 오늘 하고 재정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다 끝납니다. 재정. 선생님들이 재정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재정에 관계된 책을 좀 가져오시죠. 선생님들이 기본서로 보고 있는 거. 어떤 책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전혀 우리 선생님같이 저렇게 책이라도 좀 줘보실래요? 이런 책이라도 갖고 오시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오현진 선생님 것도 괜찮고 이런 책 갖고 계시죠? 기본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면서 좀 이야기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없어요? 저는 기본서 없습니다. 그럼 프린트라도. 뭐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프린트라도.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제가 프린트 해볼게요. 그럼 제 프린트 가고 좀 하죠. 아이 참, 기본서가 없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갖고 계실 거잖아. 기본서. 그 다른 선생님 거 많이 많이는 안 들었지만 들었잖아요. 그 기본서로. 그러니까 혹시 안 들었어요, 전혀? 기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린터도 교육 재정에 관한 프린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제가 기본적인 것만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줘야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해줘요. 좀 쉬었다 할까요?